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코레일 떠먹여주는 자소서, 입사지원서 영상입니다. 교육사항, 경험, 경력사항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소개서 내문항까지 분석을 하는 그런 영상이니까요. 꼼꼼히 잘 보시고 접수하시면 무난하게 적부 통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블로그에 이미 해설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 앞서서 저희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방금 필기 특강도 오픈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거 홍보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됐고 나는 그냥 해설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래 타임라인 찍어놨으니까요. 거기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블로그 글 맨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홍보가 또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건 내용들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지난 하반기 때 코레일이 서류 평가를 진행을 했었죠. 자소서도 그때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10배수 저희 28명 담당을 해서 25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만큼 저희 자소서 굉장히 꼼꼼하게 첨삭 잘 해드리고요.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다시 적부로 바뀌었지만 적부 자소서더라도 내용들을 보면은 질문들을 보면 면접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소재들을 쓸 수가 있어요.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고 있잖아요. 그거 다 면접 질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잘못 써가지고 면접 때 발목 잡히지 마시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첨삭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 풀이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저랑 이루다 코치님, 주고은 코치님이 이번에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3명 다 NCS 능력중심 채용에서 다수 합격자를 배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믿고 오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제 지난번 작년에는 7명이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3명만 일단 자소서 첨삭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들 꼼꼼하게 잘 읽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양력 이렇게 살펴보시고 톡 보내실 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자소서, 필기, 면접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저희는 이 첨삭을 할 때부터 면접까지 이분들이 합격을 해서 면접까지 올 거다라는 거 우리 수업을 또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함께 잘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대충 해드리면 나중에 면접 때 저희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거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런 피드백을 가지고 합니다. 잠깐 멈춰서 봐주시고요. 중요한 건 대필은 하지 않는다는 건데 대필은 뭐냐면 노베이스 작성을 말합니다. 저 이런 경험 있으니까 알아서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건 대필이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첫째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기소개에서는 베이스라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아예 저는 글을 못 씁니다.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공공기관 직원이 되실 자질이 아직 부족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양심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편하게 쓰시라고 저희가 이런 해설도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써서 보내주셔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완성도가 괜찮아. 이거를 가지고 조금만 갈아엎지 않아도 돼. 그러면 저희가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장 등을 수정해서 보내드립니다. 이게 좀 급하게 캡처해서 가져오느라 좀 깨졌는데요. 지난번 이제 서울교통공사 때죠. 자소서 첨삭을 해드려서 보내드렸을 때 이분께서 좀 잘 써주셨거든요. 괜찮게 써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더 디테일하게 많이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내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잘 썼다 생각하는 자소서도 보내주시면은 새로운 자소서로 더 좋은 자소서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CS에 조금 더 적합하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끔 면접 때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보완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제가 해당 경험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본인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나 이런 필요한 부분들 자소서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여쭤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완성도가 높아지고 면접 대비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첨삭 한 번에 웬만하면 끝내려고 이렇게 하고요. 많이 여쭤보고 진행을 하고요. 2회 첨삭부터는 문항당 추가 비용이 있는데 요거 때문입니다. 소재를 바꾼다거나 기존에 협의했던 스토리와 완전히 다른 거를 갑자기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 그때는 이제 이미 저희가 첨삭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공수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분쟁 방지 차원을 대비해가지고 2회차 첨삭부터는 3만원 비용을 추가로 이제 받겠다라고 공지는 하는데 그럴 일 없게끔 하자는 게 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문항당 55,000원이고요. 내문항 전체 했을 때는 할인을 해가지고 187,000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첨삭 굉장히 잘하고요. 요 성과 보시면 아시죠? 깔끔하게 해서 드리고 이번에 또 잘 만들어 놓으면 면접뿐만 아니라 이후에 혹시 다른 그 기관을 지원하실 때도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자소서로 만들어 드리니까 비싼 게 아닙니다. 예, 저렴한 편이고요. 내용들을 좀 잘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오픈 카톡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이나 이런 데 보셔도 되고 블로그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이루다 코치님, 주공훈 코치님 인원 한 4명 내외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서울교통공사 면접 특강이 바로 또 뒤에 있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작성해서 연락을 빨리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완성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연락 주시면은 코치님들 또 배정해가지고 그 다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NCS 필기특강 오픈을 했습니다. 558문항 다루고요. 자세한 거는 여기 영상 또 링크 걸어놨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이나 영상 정보란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에도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거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법령 전공은 자체 학습하셔야 되고요. 의수문 직업기초 능력만 558문제를 다루는 특강입니다. 알차게 만들었고요. 이거 홍보 영상 20분 정도 되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카톡도 별개로 또 있습니다. 이쪽 채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홍보하는 거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떠먹여주는 자소서 입사지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고 안 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2243명 굉장히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뭐 인원 가져왔는데요. 뭐 다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이 브리핑은 제가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스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채용 일정 중요합니다. 채용 일정은 중요하니까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 공고가 떠 있죠. 근데 이제 입사지원서 그 채널, 그 채용 시스템이 열려가지고 직접 입력해서 지원하실 수 있는 기간이 3일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19일 수요일 오후 2시가 마지막이니까 18시가 아니고요. 요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서류 검증 합격자 발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적부기 때문에 거의 다 합격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필기 준비 같이 하시는 게 맞고요. 미리 첨삭도 받으실 거 다 받으신 다음에 17일 돼가지고 지원해서 빨리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필기시험 3월 8일에 보고요. 가점 확인 이렇게 되어 있고 필기 합격자 발표가 3월 14일 2시입니다. 저희는 매번 지금 가점 확인 발표 때 면접 특강을 시작을 할까 필기 합격자 발표 때 시작할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그냥 필기 합격자 발표 날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이때 발표하더라도 10일 이후, 그죠? 10일 이후에 면접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가점 확인을 한 다음에 탈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면접 특강은 이때 필기 합격자 발표 나고 이 2시에 접수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후 저희 필기 보고 나오시면 또 코레일 면접 특강 영상 올릴 테니까 그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일반적으로 이 흐름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는 지금부터, 필기 특강도 지금부터, 면접은 필기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저희 블로그에도 올려놨고요. 그 채용 시스템 들어가면은 첨부 파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신입사원 채용 공고랑 지원 시 주의사항, 그 다음 직무기술서 이런 거 들어있는 PDF가 2개가 있는데요. 꼼꼼하게 보고 접수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두 번째 파일에 있는 거 36쪽 참고 5 블라인드 채용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출신 지역, 가족관계, 학력, 학교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성명, 혼인 여부, 재산, 경제적 조건,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이런 거 언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력에도 포함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학창시절이라는 말로 좀 통일을 해주세요. 대학교 때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하고 싶고요. 학창시절로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별이 걸려있으니까 군 얘기도 쓰시면 안 되겠죠. 근데 군은 밑에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병사인 것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아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류 전형 부적격 사유이니까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이건 자세한 거는 직접 PDF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육사항 작성 예시입니다. 여러분 교육사항, 경력 경험사항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 박으셔야 됩니다. 왜? 이게 면접 때 참고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입사지원서 내는 게 성실함의 척도입니다. 아무것도 안 써가지고 내면은 면접관들이 딱 봤는데 자기소개서 4개만 딱 써있어. 위에 아무것도 안 써있어. 그러면 뭐 학교에서 관련된 거 배운 적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마련입니다. 성실함의 문제거든요. 귀찮다고 안 쓰시면 안 되고요. 참고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요. 꼭 10개 뭐 이렇게 다 채워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만큼만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목명, 그 다음에 뭐 교육시간 학점 이거는 뭐 그 채용 시스템이 어떻게 열리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맞게 써주시면 되고요. 내용도 어렵게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거 배웠다라고 쓰시면 되고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대학교 포털 들어가가지고요. 강의계획서 검색해가지고 열어서 거기 학생 목표 같은 거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고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면허 따신 우리 승무 운전직 분들은
운전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696시간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이런 거 배웠다라고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무직 분들 중에 직업교육 들으신 분들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험 경력사항 작성입니다. 예, 그래서 타기간 정규직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공모전 팀프 졸업작품 캡스톤 프로젝트 뭐 등등 쓰시면 되겠고요. 경험은 활동기간이 기억이 안 나면 대충 쓰셔도 됩니다. 경력은 경력 증명서에 있는 대로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명칭을 제가 뭐 이렇게 자동차 부품회사 철도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요. 혹시 이게 불안하시면 땡땡기관, 땡땡 공공기관 이렇게 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능력중심 채용에서는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너가 그때 뭘 했니? 어떤 업무를 했니? 이게 훨씬 중요한 거고, 우리가 지원하는 직무랑 직렬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거를 설득시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고요. 불안하시면 다 그냥 이렇게 땡땡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잠깐 멈춰서 보시고 참고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카페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 이거 다 적어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품 판매, 재고관리, 회계결산 이런 업무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무직 분들, 그 다음에 차량직 분들도 부품 같은 거 재고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무기술서 참고하셔가지고 직무기술서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해당되는 내용들 있으면 다 때려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사포로 위에 2개 해결했고요. 저희 이제 자소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에서 1000자이고요. 너무 1000자 꽉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700만 넘으시면 되고요. 하나하나가 면접 문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NCS에 기반하고 있어서 면접 준비한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잘 골라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성 유의사항 있으니까 잘 보고 써주시고요. 공사 자소서 항목 및 유의사항 부적격 사례 읽어보시고요. 얘네도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명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 땡땡 기관 근무 당시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땡땡 기관보다도 여러분들이 뭐 차량 부품을 하는 데에서 일을 했어 그러면 차량 부품 관련 기관 근무 당시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아시겠죠? 요 정도는 괜찮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다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이해에 오히려 도움되거든요. 이 사람이 차량 부품 관련 기관에서 일을 했구나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괜찮으니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철도공사 지원하게 된 동기는 쓸 때 땡땡 공사라고 쓰지 말고 철도공사 콜에 이렇게 기재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여서 좀 이렇게 굵게 표시를 해왔고요. 군 경험 써도 됩니다, 여러분. 다만 병사인 것만 안 들키면 돼요. PDF 파일에도 써 있어요. 병사, 뭐 일병 시절, 상병 시절, 뭐 운전병, 뭐 이렇게 병이라고 쓰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불안하면 그냥 공공기관으로 바꿔서 쓰세요. 공공기관에서 운전 업무를 할 당시 이렇게 쓰면 되잖아. 공공기관에서 차량 관리 업무를 할 당시, 공공기관에서 물자 관리를 할 당시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분대장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리더라고 쓰시고요. 분대원이라고 쓰고 싶으면 팀원이라고 쓰시면 돼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장교나 부사관은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사인 것만 걸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고요. 사회복무요원은 빼박 남자잖아요. 그래서 부적격 사회가 되니까 주의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 경험을 활용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정말 강추하거든요. 면접 때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운전직 분들, 차량직 분들은 정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무사고 운전, 뭐 정비 잘했다, 뭐 전기 통신병 이렇게 기술직 분들은 본인 이제 지원하시는 직렬이랑 연관되는 일을 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군대 얘기 써도 되냐 안 되냐 그만 물어보시고요. 판단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 너 못 믿겠어 불안해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쓰지 마시고요. 정말 불안하다면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군대 얘기 아닌 것처럼 보이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운전 업무나 뭐 차량 정비 업무나 통신, 전기명 이렇게 기술직 관련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거의 2년 가까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1년 반에서 2년 넘도록.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버리고 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다른 소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문항 마지막에 입사 후 포부 안 쓰셔도 됩니다. 예, 배운 점이 더 중요하거든요. 입사 후에도 어쩌고저쩌고 다 뻔한 얘기예요. 위에서 성과 내고 뭐 팀워크 잘 발휘하고 입사 후에도 하면은 팀워크 발휘해서 성과 내겠다는 얘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 뭘 배웠다라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지향합시는 어차피 차별화도 안 되고요. 면접 때나 자기소개서 작성 때나 입사 후 포부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4번 문항이 입사 후에 자기계발 어떻게 할 거냐, 뭘 배우고 싶냐, 이런 것들은 문항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쓰셔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은 입사 후 포부 쓰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때 입사 후 포부 어거지로 우겨넣지 마시라고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GPT 막 사용하지 마시고요. 표절 검사기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에 점점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걸립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부적격 뜨거든요. 조금 이제 귀찮더라도 직접 작성하셔가지고요. 적격 받아가지고 필기시험 보러 가셔야죠. 그죠?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대외활동 업무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협력해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던 경험, 특히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죠? 관계 형성이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한 거를 작성해 주시는 게 이번 그 자소서에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이런 것까지만 요구했잖아요. 물론 지난 하반기 때 1번 문항 보면 이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가 나왔었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조금 바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원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 평가하려고 하는 거고요. 동료들과 협력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조직 생활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게 1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잘 지내면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지 궁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를 형성할 줄 아는 사람인지, 성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신경 쓰는 사람인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뭐 그냥 이거는 NCS 여서가 아니라 회사 생활할 때 인재를 뽑는 거랑 똑같죠 뭐.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이런 경험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작성 방향 조금 내려서 볼게요. 자, 분량은 예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떤 팀에서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창시절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아르바이트 매출 향상을 했고, 군에서 작업 및 훈련 완료를 했고, 여러분 이제 군에서라고 썼지만 내가 막 그 병사인 것만 티 안 내면 된다 그랬죠. 학생 모임에서 전원 합격을 했다, 자격증 취득을 했다, 직장생활 팀 목표 달성을 했다, 뭐 등등 작성할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협력은 뭐냐? 여러분 이거 별표 하나 달아주시고, 역할 배분 했다고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역할 배분만 한다고 팀 프로젝트가 아니야. 팀워크가 아니에요. 상호작용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고객이 몰리면 담당 업무를 빨리 끝내고 서로 업무를 도와줬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매주 업무를 회의했다, 업무 회의를 했다, 업무 상황 공유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논의해서 빈틈없이 해결했다, 이렇게 행동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서로 모르는 내용을 알려줬다. 예, 이런 학습 모임에서 써먹을 만한 얘기죠. 이렇게 행동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를 어떻게 형성했니? 방법은 많죠. 솔선수범, 성실한 태도, 책임감, 희생하는 태도 등등 내가 어떻게 이제 노력을 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하셨던 일이라면 작성 잘 하실 수 있겠죠. 결과는 당연히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NCS 기반의 자소서 면접에서 썰 풀 때는요 99% 해피엔딩입니다. 1%는 뭐냐? 애초에 해피엔딩이 될 수 없는 질문들 있죠. 실패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해피엔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신뢰하며 팀워크를 발휘했다, 목표를 달성했다 등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신뢰 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한 의사소통, 경청 존중, 책임감, 주기적인 피드백 제공, 공동의 목표 설정, 투명한 정보 공유, 일관성, 협력과 지원, 공정한 역할 분담, 성공 경험의 공유,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소재에 맞는 거를 가져다가 쓰셔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떠먹여 드리고 있으니까 잘 받아서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작성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학창시절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교로 쓰지 말라고. 자, 동아리에서 뭐 발명 동아리 뭐 이런 걸로 합시다. 발명 동아리에서 IoT 기반 스마트 교통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 입상하겠다라는 목표 나와야 되고요. 누구랑 팀원들과 적극 협력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도맡아 하는 솔선수범의 태도로 신뢰를 형성했고요. 3등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문항에서 요구하는 걸 첫문단에 깔끔하게 찔러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면접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잠깐 멈춰가지고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요. 이런 플로우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씩 기승전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협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결과 해피엔딩 이렇게 플러스 배운 점까지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깔끔하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근데 막상 직접 쓰시면 좀 어려울 거거든요. 블로그 다시 띄워놓고 제가 분석해드리는 영상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번엔 식당이고요. 동료들과 매출 회복하자 하는 목표, 조기 출근과 추가 근무를 불사하는 책임감으로 신뢰를 형성했고요. 목표 120% 달성했다. 얘도 두 가지씩 잘 찔러 넣어줬죠.
그래서 협력 과정과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한 점, 결과와 배운 점 써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협력 과정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식당 일을 안 해봤지만 상상하면서 작성을 해봤는데요. 청소 순번을 정해서 청결 유지, 홍보 담당, 서로 피드백하고, 피크타임의 소통률을 높이기 위해 존대를 생략하고, 매장 소음으로 어려울 때는 즉각 되묻기 등 이런 갖가지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작성해주는 게 중요하다. 말로만 협력했다고 쓰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협력 리스트들 있죠. 어떤 식으로 협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료나 주변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창의적으로 접근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했던 경험과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작성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여야 하고요. 내가 이제 그런 막 당황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했던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당연히 해피엔딩이어야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방법 도입을 했다. 그게 성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가 주된 플로우이고요. 새로운 방식이 뭐였고 왜 그 방식을 택했는지, 당연히 그 새로운 방식이 효과적이라 생각했으니까,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했겠죠. 그 얘기를 써줘야 되고요. 실행 과정과 결과, 해피엔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동료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예방했다는 걸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해결했던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 상황 설명합니다. 어디서 누구와 있었던 일,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창의적인 접근을 했냐.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왜 효과적인지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쓰고 새로운 방식이 어떤 부분에서 나은지 비교하면 좋기는 한데 무리다 싶으면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 말씀드렸던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문제점이나 난관, 예를 들어서 팀원들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당연히 설득했다고 써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요, 다 NCS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다 녹여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요. 자, 해결 및 결과는 당연히 해피엔딩입니다. 긍정적인 변화, 효율성 증가, 시간 단축, 비용 절감, 그다음에 추가적인 성과나 피드백, 이런 것들 써주시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문단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드리니까 좀 할만하죠. 자, 첫 번째 작성 예시 보겠습니다. 영어 강사로 근무할 당시 여러 명이 갑자기 퇴사해서 인력 부족이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 상황이었고요. 경쟁적인 분위기와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업무 강도를 낮추고 높은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어요. 모두 즐겁게 근무할 수 있고요. 고객들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행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지 않냐 상기를 시켰고요. 강사 개개인이 각자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중복해서 만드는 이런 비효율이 있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범위를 나눠가지고 업무 강도를 좀 낮추자고 했다. 또한 강사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시범 강의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요. 서로의 강의 스타일에 대해서 흡수를 하면 학원 전체 수업질이 향상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움 간단하게 썼습니다. 다른 학원과 강사들이 개인주의를 고집할 때 내가 먼저 나서서 자료랑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협력을 이끌었다. 그러자 해피엔딩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플러스 업무 개선이 성과 향상은 물론 팀 내 팀워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생각하는 창의적 해결 방안들, 성과 배운 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일 가지고 한번 써봤고요. 자, 기차역 내 카페 아르바이트 당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 뭔데? 꼭 두 가지씩에 다 때려 넣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짧게 치고 가셔도 괜찮아요. 자, 명절 연휴 때 갑자기 이제 예상보다 많은 고객이 몰려서 긴 대기줄이 생겼어요. 이때 명절을 여러 번 겪은 베테랑이 없었나 보죠, 그죠? 자, 주문이 지연되면서 고객이 열받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됐다. 우리 매장은 원래 방식은 주문 후 제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제하면은 제조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고객이 한 명씩 주문을 마칠 때까지 다음 주문을 받을 수가 없었고 밀리고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카페의 방식을 벤치마킹, NCS 기술 능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주문을 여러 명에게 한 번에 받은 후에 동일한 메뉴의 개수를 파악해가지고 한 번에 여러 잔을 만드는 게 시간 단축에 효과적이라 생각을 했다. 선 주문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메뉴판을 들고 대기 중인 고객님들께 미리 주문을 받아서 바리스타에게 전달을 하면 고객이 와가지고 결제를 할 때쯤 줄이 줄어서 결제를 하죠. 음료 제조가 시작되거나 완료될 거라 예상을 했다. 주문 속도 단축시키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직원들이 기존의 방식,
하나 주문 결제하면은 그거 만들어서 내보내고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변화를 꺼려 했는데, 특히 바리스타는 주문이 몰릴 경우 이게 헷갈리지 않겠냐, 아메리카노 5개 만들어야 되는데 뭐 10개 만들고 있고 이런 혼란이 있지 않겠냐, 그럼 오히려 비효율이다 라는 걱정을 했다는 거죠. 이에 메뉴명이 적혀있고 수량을 체크할 수 있는 종이를 제작해 활용하면, 여러분 김밥 천국 가보셨죠? 이 발을정자로 이렇게 치즈김밥 이렇게 쓰고 주잖아요. 그 어머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예,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설득을 했다. 실제로 도입한 결과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수치화를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이랑 좀 비슷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요구하는 것 같고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거나 지원했던 사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요. 맡았던 역할을 강조해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리더 vs 팔로워의 질문입니다. 일단은 대인관계 능력의 리더 팔로워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는 변화와 혁신이 가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도 함께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혁신을 도운 사례보다는 주도적으로 관행을 개선했던 사례로 작성하는 게 리더십을 어필하기에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성향에 따라 다르거든요. 내가 이제 리더의 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주도적으로 했던 거 쓰시면 되겠고요. 내가 좀 팔로워에 가깝다라고 하시면은 지원했던, 리더가 뭐를 할 때 내가 옆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는 점, 지원을 한 그 팔로워의 역할을 강조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더냐 팔로워냐, 면접 때도 리더 팔로워를 얘기를 할 때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컨셉을 리더냐 팔로워냐로 잡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 깊이 하시고요.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랑 배경 설명도 해줘야겠죠. 뭐가 문제인지. 지겹죠, 여러분? 계속하니까. 기존 방식의 한계나 이런 것들 문제점 써주시고요. 내 역할을 강조해 주시고 어떤 변화와 혁신을 했는지, 그죠? 내가 왜 이제 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방법을 하고자 추구했는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했던 그런 행동, 모습들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디어만 낸 게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겠죠. 제가 지금 1번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구체성입니다. 구체성, 여러분. 면접 때도 반드시 구체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체화 신경 잘 써주시고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수치를 활용해서 성과를 강조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고객 불만이 40% 감소했다. 업무 시간이 30% 단축됐다. 다만 여러분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숫자 그냥 막 갖다 쓰지 마시고요. 실제로 좀 생각을 해보고 대충 비슷하게 좀 써주세요. 10건 중에 몇 건이 줄었지? 한 2건 정도 줄었네? 그러면 20% 줄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냥 막 뭐 다 좋다고 뭐 50%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자, 요거는 저희 필싱 NCS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한 소재일 수도 있는데요. 예, 축제 봉사단 단장으로서, 단장이니까 딱 봐도 리더죠. 이제 혁신을 주도할 겁니다. 업무가 작년보다 많아진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자, 업무가 많아진 상황이라고 밑밥을 깔고요. 운영 방식을 바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가 왜 많아졌는지, 하루 길어지고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바뀌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서 2배 많은 150명 규모로 운영을 해야 했다. 3일에 맞춰 70명에 맞춰서 운영한 이전의 방식이 실정에 맞지 않아서 왜 사고 예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개편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부단장 예와 7개 팀, 뭐 이렇게 15개 팀으로 나눴다. 3개 팀마다 중간관리자를 마련해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실제로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성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과 뭐예요? 최고의 봉사단이라는 평가, 그죠? 지역신문에도 게재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주 좋습니다. 전형적인 리더의 상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게 뭐 리더랑 팔로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원래 이제 그 팔로워가 직급이 낮으면 이제 인턴이니까 자연스럽게 팔로워 역할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읽어보면은 내가 주도한 거긴 해요. 상사가 뭔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건의를 하니까 상사가 나한테 해보라 그래가지고 한 거거든요. 자, 민원 접수 행정지원 업무를 했는데요. 수기로 접수를 했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전산 시스템 이중 입력하는, 그러니까 옮겨 적는 거죠. 이제 비효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리 시간 길고요. 실수, 뭐 민원 처리 속도도 느립니다. 효율적인 민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엑셀 기반의 자동 입력 양식을 상사님께 건의를 했더니 만들어 보라고 하신 거죠. 원래 보통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면은, 물론 이제 그 조직에서 원래 하던 업무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통 공공기관은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쓰는 것 자체는 그 부서 내에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들어 보라 해서 내가 제작했다.
새로운 양식을 통해서 직접 키오스크나 태블릿으로 입력하시면 즉시 전산에 반영되도록 해가지고 중간 과정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뉴얼이 제작을 하고요. 시범 운행을 해서 피드백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니까 역할을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맡았다라고 그냥 쓴 거예요. 단어를 갖다가 쓴 거죠. 뭐 당연히 이제 해피엔딩으로 단축됐다 하고요. 70건 이상 증가했다. 그쵸? 긍정적 평가를 하면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첫 직무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과 또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요거 좀 놓치지 마시고요.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찔하죠? 뭘 써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본인이 준비해온 경험이 있으면 함께 좀 써주세요. 준비해온이라기보다는 뭐 지금까지 해온 경험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직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니? 여러분, 그래서 PDF에 직무기술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직무기술서 아시겠죠? 반드시 봐주시고요. 자기개발 능력에 포함이 됩니다. 경력개발, 자아인식 이런 거에 다 들어가죠. 자, 그래서 수행해야 할 직무,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보라고 한 거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 언급하고요. 현실적인 계획 써주시고 철도 관련 경험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서 우리 직무 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거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내가 뭐 전기라든가 기계 같은 거 관련 과목을 배워가지고 내 직무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쓰셔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입사업 후보 간단하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작성 방향 봅시다.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배우고 핵심 역량, 배우고 싶은이죠. 예, 핵심 역량과 구체적인 업무 기술을 해달라.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으로 좀 어필을 해달라. 운전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지 말고요. 신호 시스템과 일회 상황 대처 능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무기술서 보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고 싶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중심으로 좀 써주시고요. 진심을 담아서 좀 써주세요. 이 자소서라는 것과 면접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인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잔소리가 좀 많네요. 제가 이상하게. 연초니까 덕담이라고 생각하고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가 이걸 일을 하다 보니까 다 그냥 무슨 숙제처럼 생각하시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평생 다닐 직장이신데 그래도 내 커리어 설계는 좀 해보고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들어왔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처에서도. 잔소리 그만하고요. 마저 보겠습니다. 자, 역량이랑 업무 습득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황하고 포괄적이기보단 실현 가능한 거 좀 써라. 일의 상황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더욱 안정적인 운행을 수행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철도 그 사고조사 보고서를 보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쓰셔도 되고요. 뭐 기본기를 다지겠다. 매뉴얼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서 실천 감각을 익히겠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철도사고 조사 보고서를 공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핵심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익히겠다라고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어떤 준비 경험을 했니? 그죠? 과정과 배운 점을 중심으로 써주시고요. 면허 취득했다, 뭘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다, 앞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라는 과정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어떤 프로젝트들, 팀 프로젝트들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르바이트, 우리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고객응대가 핵심이잖아요. 고객응대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현장 경험을 좀 쌓았다. 이런 말들도 너무 좋습니다. 자, 입사 후 목표와 조직의 기여 방안을 정리, 그죠? 최종적으로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 어떻게 기여할 건지 간략하게 입사 후 포부처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 예시. 공사, 기관사로, 이거 철도공사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죠? 기관사로 근무하며 신호체계의 정확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싶다. 본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숙지, 실전 대응 능력을 배워서 안전한 운행을 최소선으로 하는 기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하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하겠다. 철도 아카데미에서 내 경험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핵심임을 깨달았다.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작성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번에서 4번까지 쭉 보셨는데 제가 문단별로 들어갈 내용들을 딱딱 나눠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죠. 글을 작성할 때 핵심입니다. 핵심. 내가 문단을 어떻게 나눌 것이고 그 문단에 어떤 내용들을 넣을 건지 먼저 그리고 전체적인 왁구라고 하죠. 왁구를 짜고 이 정도면은 완결된 완성도 높은 자소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문항에서 요구하는 건 일단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보통 문항에서 요구하는 걸 먼저 파악을 하죠. 제가 위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던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그 문단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를 구상을 하고 이렇게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교육사항, 경험 경력사항부터 자소서 내문항까지 분석을 다 끝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이랑 NCS 필기 직업기초능력 의수문 특강을 지금 또 열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참여 의사 있으시면은 오픈 채팅 아래 링크 달아놨죠? 거기로 채팅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상반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2200명 엄청 많이 뽑죠. 정말 좋은 기회고요. 지금 사실 채용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어렵고 사기업은 특히나 거의 전멸이거든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 소중한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꼭 철도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도 넣으면 시험 보게 해주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적부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상반기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우리 넘버원 철도기관에 입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코치님들 서류, 필기, 면접까지 모두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갈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